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10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거래 요소를 찾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계를 먼저 해봐야겠죠. 1번부터 분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분계를 해볼게요.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서 여기까지는 분계가 해당되지 않고요. 당월분 임대료를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데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수익의 발생, 임대료 50만 원으로 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수익의 발생이 해당이 돼요.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볼게요.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사왔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발생, 외상 매입금 40만 원으로 분계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3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4번도 같이 한번 분개해 볼게요. 토지 8천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4번에 토지 8천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8천만 원 자산의 감소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2번은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동부채는요. 부채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부채는 타인에게 갚아야 될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채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환일이 갚아야 하는 날이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1년 이내이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상환일이 갚아야 되는 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요. 1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였지만 비유동부채였지만 기간이 도래해서 기간이 지나서 유동성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맞습니다. 2번 선급 비용은요. 유동 자산에 해당이 돼요. 선급이라는 글자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선 지급급, 먼저 지급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예수금은 급여에 포함된 세금인데요. 세금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무엇으로 처리를 하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무언가를 취득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인 경우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유형자산은 모두 취득 시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인데요. 주식은 해당 회사에 가서 우리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에 증권회사를 통해서 의뢰해서 주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대한 수수료로 반드시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차량 운반구와 같은 유형자산은 발생했을 때 취득한 모든 비용,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운반비 등등 모든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해서 처리를 합니다. 답은 수수료 비용과 차량 운반구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A,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T계정이라고 부릅니다. T계정은요. 차변에 계정 과목을 적고 계정 과목 옆에 금액을 적고요. 대변에 계정 과목을 적고 대변 옆에 금액을 이렇게 적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기초가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기초가 만약에 대변에 있다면 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고요. 기초가 만약에 차변에 있다면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기초가 어느 쪽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기초가 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골라줘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받을 어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2번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채입니다. 광고 선전비, 무엇 비로 끝나면 비용이었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비용이었고요. 미수금은 안일미, 받을 수, 돈금 해서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겠죠. 자산입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번호는 2번이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취득할 때 발생하는 항목 중에서요. 발생하는 즉시 원가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원가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2번 보면요. 취득세래요. 취득했을 때 한 번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맞고요. 3번의 설치비도요. 처음 유형자산을 설치할 때만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맞고 4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는요. 시범운전비예요. 유형자산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운행이 되는지 한번 운전해 보는 것,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맞는데 1번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서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 세 이렇게 세자로 끝나는 것은 세금과 공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는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맞아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으로 물었는데요. 먼저 당좌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결산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분류하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걸쳐서 분류하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2개, 비유동자산에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개, 2개와 4개 해서 총 6개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는 돈과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모두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어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어요.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대표적인 당좌 자산이고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요. 받을 어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모두 종이에 해당합니다. 매출채권도 당좌 자산 맞고요. 3번 단기투자자산도 당좌 자산이 맞습니다. 투자하는데 1년 이내 투자하는 것을 단기투자자산이라고 하고요. 4번의 당좌차월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인데 이 전에는 은행하고 기업이 당좌차월 계약을 맺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 나서 기업이 입금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해도 좋다라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 당좌차월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예금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더 금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당좌차월은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인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아래의 가부터 다의 각각 관련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인출금에 대한 문제네요. 인출금을 먼저 알아야겠죠. 인출금은 기업주가 현금이나 상품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발생이 된다면 차변의 인출금, 대변에는 현금 혹은 상품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인출금은요, 결산 시에 반드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본 계정에 대체시켜준다는 것은 역분개입니다. 인출금, 차변에 있는 발생한 인출금은 대변으로 보내주고요. 차변에는 자본금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는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으로 분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로 기업주의 무엇의 지출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출금을 사용하고요. 나에서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된다. 인출금은요, 개인 기업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인출금은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무엇으로 대체돼서 마감이 된다. 인출금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자본금으로 대체돼서 마감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인출금은 기업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생했을 때는 차변이지만 결산 시엔 반드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변에 인출금, 차변에 자본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으로 물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만 해당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은 임차료인데요. 임차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다면 빌려온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 비용입니다. 2번은 선급 비용인데요.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 글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급은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2번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산과 부채를 결산 시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급 비용은 선급자를 보셔야 되고, 미수 수익도 미수, 선수 수익도 선수,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이라는 글씨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비용과 수익이긴 하지만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나중에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미수는 안일미 받을 수,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부채 보면요. 선수,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은 돈이에요. 나중에 돈 못 받고 줘야 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은요. 안일미 지급급,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뒤에 비용과 수익이 나와도요. 앞에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이 있다면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임대료는 빌려준 것입니다. 임대는 내가 빌려준 거죠. 빌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서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을 팔고 생긴 이익입니다. 뭐뭐 이익으로 끝나는 건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1번은 비용, 3번 수익, 4번 수익인데요. 2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2번이 옳지 않네요. 답은 2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지급 비용은 부채인데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결산 시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인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기의 수익에 대응이 되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미지급 비용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은 수익에 대응된다는 것. 비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익에 대응되는 미지급된 비용. 답은 2번입니다.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을 했고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분계를 먼저 해야겠죠.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해당 보험료 중에서 선급보험료, 미리 지급한 보험료,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내년 보험료는요, 올해의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요. 선급보험료는 미리 지급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돼요. 차변에 선급보험료 3만 원을 기재를 해서 자산이 증가가 되고, 대변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험료,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대계상된 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차변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변으로 역분계를 해줘서 비용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 3만 원을 기재를 해서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차변에 선급보험료, 대변에 보험료를 기재를 하면 수정전 당기순이익 30만 원에서 올해의 보험료 3만 원을 과대 계상했으니, 과대 지급을 했으니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해줘야 됩니다. 수정전에서 내년 보험료까지 더해주면 올해에 해당하는,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33만 원이 됩니다.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 더해줘야 되고요. 비용이 감소할 경우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전에서 분계한 차기보험료 3만 원을 더해서 33만 원에 해당하는 답은 3번입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지출 내역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합계액은 얼마인가?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업하고 관련 없는 비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요, 영업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영업비용은 뭐뭐료로 끝나거나 뭐뭐비로 끝나는 경우에는 모두 영업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영업비용이고,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도 영업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의 이자인데요. 이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줄 때. 이자를 받는 경우엔 이자 수익이고 영업 외수익, 이자를 줄 때는, 지급할 때는 이자 비용으로 영업 외비용입니다. 영업 외비용은 무엇 비용으로 끝나거나 계정 과목이 무엇 손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영업 외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이죠. 차입은 빌려온 돈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해당이 되고 영업 외비용입니다. 다음 볼게요. 사랑의 열매 기부금, 업무와 관련이 없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을 더해보니까요. 3,000원 더하기 1,000원 하면 4,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무엇 비로 끝나거나 무엇 료로 끝나는 것은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었습니다. 1번의 접대비, 영업하는데 관련이 있는 비용,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 맞고요. 세금과 공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업비용이 맞습니다. 무엇 비, 무엇 로로 끝나지 않아도 세금과 공과는 영업비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광고선전비, 무엇 비로 끝나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 3번도 맞고요. 4번 해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먼저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능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대손상각비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이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더해서 부르는 매출채권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것들인데 회수가 불가능해진 손실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라는 글자가 더 붙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에 대여금이나 미수금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들이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들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에 생기는 손실, 이러한 경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대여금과 미수금은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이 돼서
4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요. 대손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아요. 그런데 앞에 기타의라는 글씨가 붙으면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먼저 거래가 발생을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를 하죠. 이 분계를 분계장에 기재하고요. 그 다음 가에 해당하는 단계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옮겨 적는데요. 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계가 발생해서 분계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분계장의 각 거래 기록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순환과정 중에 가에 해당하는 용어는 전기인데요. 전기의 예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품 10,000원을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라는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를 하게 되겠죠. 분계를 차변의 상품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분계를 했습니다. 다음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상품과 현금에 해당하는 계정의 T계정을 적습니다. 상품과 현금의 T계정을 만든 다음에요.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해당 계정 과목 현금 적고 금액 적고요. 현금이라는 계정에는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 대변에 있는 차변에 있는 상품이라는 해당 상대 계정을 적고 금액 10,000원을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T계정에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전기가 해당이 되네요. 전기 다음에는 수정 전에 해당하는 시산표 검증 기능이 있죠.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에 시산표나 혹은 정산표 작성을 한 다음에요. 각 해당 장부를 마감합니다. 다음 2월 시산표를 작성하고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 전기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일정 시점의 기업에 무엇을 나타낸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일정 기간의 기업에 무엇을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예를 들어 12월 31일 이런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 상태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인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도 같이 볼게요. 3번의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이중성은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분계를 해서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차변과 대변 각각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모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중성이라 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기록된 모든 거래가 차변, 대변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변과 차변의 평균.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적기만 하는 것을 거래 이중성이고 차변, 대변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것,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의 원가 결정하는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과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하는 후입선출법의 계산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고요.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4번의 연수학계법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죠.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전산액 2급에서 나오는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입니다. 하지만 정액법과 정률법 이외에 연수학계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에 상품의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인 연수학계법이었습니다. 네, 110회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